최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도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밖에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획과 행안부의 내년도 구체적인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행안부의 내년도 업무 계획,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요? 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내년은 우리 이명박 정부 5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4년 동안 해왔던 어떤 정책을 마무리하고 이 마무리한 정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4대강 사업의 우리 후속 조치 문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경제 활성화 정책과 서민 안전 정책을 하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또 거기에 따른 서민들의 그 생활 안정 대책 여기에 중점을 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네. 어린이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서 지금 참 논란이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여성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전화로 우리 112 신고를 합니다. 네. 신고하는데 신고에 이게 하게 되면 빨리 출동을 해서 범인도 잡고 거기 피해자를 이렇게 구호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상태에서는 전화 신고를 못 합니다. 어려운 그런 신고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화를 하더라도 자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빨리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예. 어떤 단점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위 우리 SOS 안심 서비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타치만 하면은 눌리면은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인적 사항이 뜨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모르게 자기가 눌리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이런 문제로 해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치가 이동하면서도 위치가 따라서 바뀌니까 네. 출동해서 범인을 잡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 남부 지역이나 서울, 강원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일반 저소득층의 그 자녀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단말기, 전용 단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거기 이용료도 보태주는 그런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도 잦았고요.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컸는데 재해라고 하는 것이 복구보다는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날 일어나는 이 재해를 보면요. 네. 옛날같이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상 기후라 해서 이상 폭설이 많이 오고 또 옛날에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폭설이 많이 오는가 하면 비가 와도 어떤 일정 지역에 많이 오는 그런 폭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어떤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작년에 우리가 피해봤던 걸 빨리 복구를 해서 오기 전에 확보를 하고 또 예보 시스템도 지금 같으면은 큰 대상 넓은 지역을 가지고 예보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읍면단이라든가 지역을 좁게 예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보통 그 위험시설이라든가 위험지구 같은 것이 저희들이 파악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상시적으로 점검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거 방제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폭우 사태 이후에 범정부적으로 이제 제도를 좀 바꿨는데 옛날에는 100년 빈도니 무슨 빈도니 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강도, 폭우가 오면은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이 오느냐 거기에 네. 맞춰서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비가 오면은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 이래서 그런 부분에 저류조 같은 거 잠시 이렇게 우리 지하에다 큰 그 빈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네. 비가 오면 거기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깥으로 유출시키고 하는 그런 저류지 같은 거 좀 만들고 이런 어떤 시설 부분에 우리가 많이 앞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올 한해 문제가 됐던 게 뭐 게임 업체라든가 뭐 대형 포털이라든가 또 금융기관까지 해서 이게 인터넷 정보 유출, 고객들의 정보 유출이 많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런 정보 보호 문제가 우리 IT로 인해서 많은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정보가 세분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9월 달에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큰 방향은 지금 너무 많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저장을 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유출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특별하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세금을 뭐 관계를 알아본다든가 안 그러면 금융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제한적으로 법률 근거인데 제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일반적인 단순한 본인 확인 문제 같은 거는 우리가 소위 IPN이라든가 여러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제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관리를 못할 경우에는 좀 페널티를 벌금을 아주 강화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또 이런 해킹 같은 데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좀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보안 문제도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와 더불어 사실 지금 요새 주민등록 번호가 유치되는데 현재 주민등록증이 한번 만든 지도 한 10년이 됐고 해서 이 주민등록 새로 바꾸면서 전자주민증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국회에서 지금 계류돼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가 샌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 번호라든가 지문 같은 것을 IC 칩에다 넣어가지고 사실 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네.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위조 변조됐는가 여부를 RC 칩을 리더기를 하면은 그 정보가 나옵니다. 아 이게 예. 위조됐는가 파악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주민 카드를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방안으로도 해서 그래 하면은 주민등록 번호가 아닌 우리 발령 번호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 번호에 예. 그 발령 번호를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사용하게 되면은 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가장 큰 불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예, 전통시장 하는 것은 뭐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컸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사실 그 전통이라든가 민족 고유의 어떤 관습, 풍습이 비어 있고 네. 우리 문화가 고스란히 비어 있는 곳입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을 우리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라든가 우리 전통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이 사실 편리하지 않으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인데 이제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옛날에 어떤 공간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길 옆에다가 잠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까지는 교통의 그 혼잡이라든가 그 교통의 흐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휴일이라든가 그 명절날 이렇게 이런 데만 우리가 허용을 했는데 앞으로 평일에도 그 봐가면서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네. 뭐 1시간 이내에 시장 봐서 우리가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가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해야 되고 교통 흐름에 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전국에 78개 우리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저 특성을 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옆에 교통 흐름상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택배를 조금 활성화시켜가지고 그거 가면 물건을 사면은 택배다 맡기면은 공짜로 집까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인들 보고 부담하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택배 제도를 좀 시스템화할 그런 계획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네. 올 한해 또 가장 큰 변화의 바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졸 채용의 확산이 아니었습니까? 예. 내년도 공직자 채용 담당하는 행안부인데요. 내년에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 사실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고졸 취업이 많았습니다. 저도 네. 사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은행에 취업했다가 나중에 이제 야간대학교 가서 이렇게 또 공무원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학생들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진학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이거는 국가적인 어떤 자원의 낭비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고등학교 졸업 맞고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도 취직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정부에서부터도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직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소위 기능인 인재 추천 제도를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어떤 전문대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을 하고 그러면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을 보고 한 6개월간의 견습을 마치면은 채용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고등학교 학생 그 문제는 사실은 이 앞으로 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뽑을 때 필기시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거기에 직무 수행에는 필기시험 능력보다는 신체적 조건이라든가 뭐 인성이 좋아야 되는 뭐 네. 소방관이라든가 경찰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학습 능력보다는 그런 다른 조건의 평가에 좀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웨이트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권고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고물가 때문에 이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행정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민 생활 지금 우리가 우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역 경제 그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빨리 집행을 하는 겁니다. 정부의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다 보면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가만히 두면은 우리 상반기에 한 40%, 하반기에 60% 이상을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집행을 조금 독려를 해가지고 예.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도록 하면은 결과적으로 골고루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니 그래도 서민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일자리를 고용부에서도 뭐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지역의 일자리 같은 거, 그다음 마을 기업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특별한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데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국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기초 생활 뭐 보장제도라든가 그 장애인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가용 재원을 이 안정에다가 투입해서 서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